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 복귀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외교 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됐던 민주주의 파괴자, 바보, 허세, 친위 쿠데타 실패자가 외교 무대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대통령 대접을 하겠습니까? 저는 미친 계엄질을 저지른 대통령, 이미 레임덕은 시작이 됐을 것이며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분석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할 수 있겠는가 라는 중요한 명제로 접근을 해보면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고 부정선거가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도 커다랗게 숲을 봐야 됩니다. 제가 숲을 봐야 되는 이유 5가지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가지 탄핵 소추의 쟁점에 관한 사실과 법리적 판단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으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계엄령 선포는 이 헌법과 법률에 맞았는가, 그리고 포고령은 또 어떠한가, 그리고 의회에 대한 공격,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선관위에 대한 공격, 이 5가지 쟁점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온갖 사실과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5가지 쟁점에서 하나도 파면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첫 번째, 이 5가지 쟁점에 관한 사실과 법리의 판단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8명 모두 이것은 파면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설사 2번째, 이 탄핵 기각 각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3명의 보수 재판관들이 전부 다 이 기각 각하 쪽에 설 것이다, 서고 있다, 그래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이것도 설득력이 없고 바보 같은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때 8명 중에서 5명이 보수 재판관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3인의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에 5명의 중도 진보 쪽이 다 기각에 가세했다라는 점.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너무나 사실과 법리가 명백할 때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같이 의견 일치를 보는 그런 대열에 동참한다라는 것. 이런 헌재의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3인의 보수 재판관 중에서 3명이 전부 다 바보일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럴 리가 없지만 만에 하나, 천만 분의 하나, 한두 명이 탄핵 기각 각하 쪽에 가세한다 하더라도 한 명 정도는 선을 중심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기각 각하가 불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3번째, 이제 헌재는 이런 5개의 사실 법리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같은 비중으로 현재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있냐 없냐, 복귀한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 보십시오. 안보상으로는 그가 국군 통수권자의 체면과 위신과 파워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는 예를 들어서 복귀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계엄을 저지른 것 보면. 자,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외교 무대에서 조롱거리가 됐던 민주주의 파괴자, 바보, 허세, 친위 쿠데타 실패자가 외교 무대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양자 정상회담을 할 때 김건희 여사나 또는 이런 사람이 동행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대접을 못 받습니다. 경제 혼란이 계속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혼란이 계속되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폐한 삶이 계속이 되고 경제는 더욱더 추락하고 환율은 오르고 더군다나 관세 전쟁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가가 다시 폭락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대통령 대접을 하겠습니까? 저는 미친 계엄질을 저지른 대통령, 이미 레임덕은 시작이 됐을 것이며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개헌을 해서 조기 퇴진하겠다 뭐 이렇게 천명을 해놨으니까 더욱더 퇴진이 예정된 대통령을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면 만약에 복귀 각하를 시켜놓게 되면 미친 계엄령을 저지른 대통령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좌파 대통령이든 누구든 수틀리면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나쁜 전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분노한 성난 민심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 파면이 되면 탄핵 반대론자들이 며칠은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겠죠. 왜냐하면 헌재 결정이 끝났으니까 헌재 앞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대통령이 관저와 대통령실이 없으니까 용산에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위를 해봐야 그래봐야 며칠이고 몇 주입니다. 곧 조기 대선, 5월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위는 곧 사그러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수십만의 시위대가, 성난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이번 계엄 사태 때 경찰이 어떻게 이용됐는가를 보았는데, 그리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많은 경찰들이 생각할 텐데 그 성난 민심을 경찰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또 내린다고 해서 군이 따르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이 계엄령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성난 민심이 기각과 각하의 경우에는 통제불능입니다.